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할 박환서입니다. 예, 상당히 불편한 태도네요. 이 마스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되거나 또는 앞으로 끝난다고 해도 쉽게 종식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여러가지 생각들을 또 많은 담론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큰 담론보다는 이 마스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오늘 이 마스크를 좀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스크 안에 있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만 이렇게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얼굴이 덥고 화끈거리고 해서 이 거치대를 중간에 끼고 이렇게 쓰니까 시원하고 상당히 오래 마스크를 쓰고도 버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치대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돌아갈 세상에서 사용될 물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거치대가 이 마스크와 내 입 사이에서 시원한 그 무엇을 주듯이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무한인문학 아카데미 벌써 약 한 3개월이 넘죠? 4개월 정도 해서 달려와서 지금 대단히 오늘 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인문학이 이런 거치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선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을 시원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한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하던 그 무한읍내에 있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고 여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월선 예술인마을 저희 집 대청 마루입니다. 그래서 좀 대청 마루답게 편하게 제가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무한인문학 아카데미는 드디어 13강이죠. 13강 천사촌 각설이 김실아의 연극 품바로 세계를 울리다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천사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천사촌은 무안 일로에 있습니다. 일로 소지마을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천사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뒤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각설이들이 많이 뭉쳐서 사는 동네라고 그래서 천사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실아의 연극 품바라는 것은 이 각설이를 가지고 연극 품바로 김실아 선생이 그 일로에 살던 김실아 선생님이 연극 품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하루면은 한 수백 회 정도가 지금도 연극 품바가 난장 품바들이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전국 전 세계에서 공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사촌에 있던 각설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극 품바로 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울리는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진행된 순서는 이겁니다. 각설이 품바란 무엇인가? 우리들은 각설이라고도 하고 품바라고도 하고 각설이 품바라고 붙여서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이 각설이 품바란 무엇인가를 기본으로 알아본 다음에 또 우리 무안에서 각설이 품바하면 무안 이렇게 앞에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발전, 무안 각설이 품바의 발전과 그 담론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 원형을 통한 각설이 품바의 기원. 그래서 이 각설이 품바가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그 민중들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원을 찾아보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발된 연극, 만들어진 연극이죠. 연극으로 세계를 울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들어간다. 작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니. 품바가 들어간다. 시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지금 잘 들으셨죠? 수년 전에 그 무안 해산 연꽃방육에서 진행되는 무안 연꽃축제에서 공연된 각설이 품바의 한 대목을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설이 타령의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각설이 타령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각설이 품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각설이라는 것은 장타령꾼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이다 했죠. 여기서 보면 이 각자는 깨우칠 각자 말씀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백과사전에서는 장타령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문의 뜻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말로 깨우침을 준다 해서 각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장타령꾼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타령꾼은 그럼 무엇인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장타령꾼은 이 시장장자입니다. 그리고 타령이죠. 그리고 꾼, 이게 시장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장타령을 부르는 거지다. 그래서 이렇게 각설이를 백과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장타령을 부르는 거지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민속문학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설이편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각설이 품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각설이라는 것은 장타령꾼을 얕잡아서 이르는 말이다 했죠. 여기서 보면 이 각자는 깨우칠 각자 말씀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백과사전에서는 장타령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문의 뜻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말로 깨우침을 준다 해서 각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장타령꾼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타령꾼은 그럼 무엇인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장타령꾼은 이 시장장자입니다. 그리고 타령이죠. 그리고 꾼, 이게 시장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장타령을 부르는 거지다. 그래서 이렇게 각설이를 백과사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장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장타령을 부르는 거지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민속문학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설이편은 집단을 형성하고 활동하였다. 각설이편의 주 활동 무대는 장터와 거리, 잔치집과 추상집이었다. 여기까지는 맞죠? 장타령꾼과 그들은 하충민 가운데서도 맨 밑바닥 생활을 하며 유랑 결식하였지만, 여기서 하충민 가운데서도 맨 밑바닥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옛날에 하충민이 조선시대에 보통 상놈이나 머슴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상놈이나 머슴보다도 더 아래였다고 합니다. 상놈이나 머슴은 보통의 경우에 어느 한 부잣집이나 양반집이나 이런데 소속돼서 정착해가면서 뭐 그 집안일이나 농사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죠. 정착생활하는데, 이들은 장타령꾼이나 각설이들은 그 상놈이나 머슴보다 더 아래 계층이어가지고 유랑, 결식, 돌아다니면서 걸식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얻어먹고 거지, 유랑을 보면서 얻어먹기만 했으면 거지였지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죠. 사전에서는 장타령을 부르는 거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은 남의 도움을 그냥 받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듣는 청중을 이루하는 오락적 흥겨움과 축원의 가사를 선사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도움을 그냥 받지 않고 오히려 노래를 듣는 청중을 이루하는 오락적 흥겨움, 재미, 즐거움을 주고, 또 축원의 가사, 비나리라든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안 좋은 일을 유무를 해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좀 즐겁게 그 즐거움을 더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연예인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진은 지금 무안 연꽃축제에서 썼던 엠블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상은 지금 무안 옛날에 그 일로역 있던 곳에 가보면은 서 있는 각설이의 모습입니다. 민족문학 대백과사전에서 각설이에서 품바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품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대는 현대. 아까 각설이는 현대가 아니었죠. 자, 저작자가 나옵니다. 저작자가 김시라입니다. 여기서 저작자가 김시라라는 얘기는 김시라 선생에 의해서 창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작 발표 시기는 1981년으로 되어 있고요. 성격은 연극, 또 1인극, 마당극. 상당히 성격이 재밌죠. 연극이라는 장르가 있고, 또 1인극은 알다시피 배우 한 명이 다인극과 틀리게 여러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명이 하는 것이고요. 또 마당극이라는 얘기는 마당에서 벌어지는
옛날 구판처럼 마당에서 벌어지는 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과 1인극과 마당극이 혼합된 고유의 어떤 고유성을 지닌 연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품바라는 게. 그 다음에 분야는 예술체육 연극이었고요. 여기 재밌는 게 소장과 전승이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김신하 선생이 무안에 살기도 했으면서 또 무안 일로에 있던 천사촌에서 각설이를 원 소스로 해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소장 전승이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잘 아시죠? 무안 소지마을이 있었던 곳에 서 있는 품바 발상지입니다. 품바 발상지 비석이죠. 그리고 이 앞에는 설명들이 자세히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의 정체성을 알려면은 그것의 과거,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보면은 그것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각설이와 품바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 각설이나 품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연원,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각설이 품바가 무엇인가 또는 각설이 연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역사적인 존재, 역사 속에서 각설이가 어떻게 파생되었는가입니다. 이건 보통 지금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각설이 파생설은 김신하 선생이 지금 이 책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신하 선생은 보통 4가지 정도로 각설이가 역사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 망한 백제의 유민설. 이것은 김신하 선생이 쓴 품바시대, 근데 지금 소설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품바시대에서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삼국 통일기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멸망한 백제의 유민들, 지식인들 또는 그 당시 있던 광대들이 유민으로 떠돌면서 각설이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선시대에 광해군 폭정에 따라서 각설이 명칭이 생성되면서 나왔다 하는데, 이거 김신하 선생님 품바 타령집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광해군 폭정에 따른 각설이 명칭 생성설은 각설하고 라는 말이 있죠, 보통. 근데 이 각설하고 라는 말이 각설이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영국 품바가 창달되었다. 이것은 김신하 선생님 품바 타령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무안 일로 천사촌에서 김자근의 어떤 역사적 흔적들에서 각설이가 나왔다. 이것은 이제 품바 연극의 효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행위소에 따른 각설이 발생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행위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인간이 하는 행위를 하나의 개별 단위로 딱딱딱 이렇게 잘라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보다 보통 행위소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걸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제시대 도미부인설화라든가 신라의 조신설화, 또 고려시대 성종교의 도망간 노비들, 또는 심청전의 봉사, 또는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에 발생한 난민들, 피난민들, 또는 이승만 독재기에 발생한 걸식들, 거지들, 이 사람들이 이런 구걸행위를 하는 게 각설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발생설이 있습니다. 이건 조선 성종조의 양성지 선생의 눌제집에 보면은 자각개걸자라는 말은 나옵니다. 이 자각개걸자가 백정이 되고 백정이 제인 광대가 되고, 이 제인 광대 중에서 단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따로 돌아다니면서 유랑연입회를 형성해서 각설이의 기원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예술인 발생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발생설인데요. 이거 불교와 힌두교에서 나왔다. 이것은 뭐냐면은 불교 이전에 있었던 크리스트교죠. 바라문교에서 나오는 시바신 또는 건달바가 이 각설이의 원형이다 해서, 여기서 이 건달바가 보면은 두타행 또는 탁발성 이런 것들은 그 산이나 절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중에 나오거나
또는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과 민중들 속에서 탁발을 하거나 또는 무예춤 같은 걸 추면서 수행을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각설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뒤에 이제 보면은 공이라든가 가무음공 또는 불교, 밀교, 대승불교죠. 대승불교에서 신라시대의 원효대사나 대안이나 해공대사가 무예물을 추면서 일반 시중들한테 다가가서 민중들 속에서 공연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게 조선시대의 숭의역불정책,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숭상하면서 불교가 절들이 시중에 있다가 산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재원도 먹고 살 식량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작거리로 내려가서 불공도 들여주고 탁발도 하고 동량이라고 그러죠. 동량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유랑연이화로 되었다 해서 이것이 각설 기원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역시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품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품바의 구성 및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품바 한 명입니다. 공연하는 품바 한 명하고 고수 한 명이 1대1로 짝을 이뤄가지고 각설이 타령이라든가 구전민요, 춤, 또 익살스러운 몸짓 등 전통 연희로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각설이패의 애환을 풀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각설이 품바 공연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이 설명이 그대로 생각이 날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김실화 선생이 처음에 만들었던 품바의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놨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자유당 말기까지 전국을 떠돌며 살다간 전담 무원 거린촌 천사촌에 정착한 각설이패 대장 천장군의 인생 역정을 각설이 타령과 구전민요, 재담, 익살스러운 몸짓과 춤 사이로 풀어내는 1인극으로 김실화의 각본과 연출로 1981년 초연되었다. 1인 14역을 맡은 각설이의 걸쭉한 입담과 타령, 고수의 신명나는 장단, 그리고 관객을 참여시키는 마당극 형식, 정치 풍자 등이 어우러져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1996년에는 한국 연극 사상 최초 최장기 공연, 최다 관객 동원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수록되기도 했다. 특히 배우의 연기력과 무대 장악력이 요청되는 품바 역으로 일대 품바 정규수를 비롯하여 정승호, 박동과, 김기창, 최종원, 박애미, 박철민, 문정수 등 유명 배우들이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매 공연마다 당시에 첨예한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풍자를 담아 시의성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이때가 1981년이죠. 그러면 바로 1년 전에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실화 선생은 특히 광주 민중항쟁을 또는 이 광주 민중항쟁에서 희생된 그 원혼과 넋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 품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지금 이 사진은 절에 가보면은 절 입구에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그 사천왕상 중에 꼭 이 사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국천왕, 동방지국천왕이라 해서 이런 악기를 들고 있죠. 악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건달바 얘기를 했는데요. 그 건달바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고래로 건달바라는 악신이 있으니 이는 그 뒤 생업을 일삼지 않고 다만 음악을 지어 걸구 얻어먹는 광대의 이름으로까지 전락하였는데 시작 시원은 역시 바람문교인 것으로 믿어진다. 석가 여러께서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먼저 건달바가 나와서 연주하고 놀아했던 것이니 범패의 전통이 얼마나 유구한가를 이루기에 증거에 부족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범패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건 제가 그 해남 미왕사에 있는 그림을 따온 것입니다. 그게 실제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모양이 지금 각설이와 비슷하죠. 무릎도 풀어헤치고 옷차림도 그러고요. 머리도 풀어헤치고요. 각설이와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다음 백과에는 건달바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서역 지방의 풍속에서 광대를 가리킨다. 건달바가 광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왕후를 섬기지도 않고 생업을 영위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음식의 향기만을 찾아 그 집 문 앞에 가서 기회를 보여주고는 음식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바로 곧바로 지금 각설이나 품바를 얘기하는 내용이죠. 이게요. 민중들 중에서도 천민 중에서도 가장 최천민이었기 때문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고,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다가도 마지막에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물론 이 각설이 품바들이 난장이나 거리에서 어쩔 때는 좀 야한 모습으로, 야한 재담이나 야한 몸짓 이런 것들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우리 문화에서 가장 아래에 맨 하층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일반 천민들이 또는 민중들이 즐겼지만은 역사적 기원만은 아주 길고 멀리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데 이 건달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달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연원적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인도 베다 신화에 나옵니다. 이 베다 신화에 간달바라고도 하고요, 건달바, 우리말로 건달바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에서 원래 9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91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있는 건달바가 바라문교가 발전해서 불교로 되죠. 불교로 되면서 지국천왕으로 바뀝니다. 4대 천왕 중 하나죠. 거기서 이 4대 천왕은 누구냐면은 부처님을 지키는 4명의 천왕인데요. 이 지국천왕은 수미산, 부처님이 살던 수미산 동서남북에서 동방을 지키는 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동방지국천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천왕상 중에서 지국천왕은 항상 악기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생업, 일은 노동은 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나왔다시피 왕을 모신다든가 사회적인 질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로서 사람들을 이물을 하고 또 안된 악기들을 물리쳐줍니다. 물리쳐주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도 얻어먹게 되죠. 얻어먹는 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연예인의 발생서라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해남 미왕사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곳 사천왕상회가 아까 앞에서 본 그림, 그러니까 천동지도 지무도라는 그림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보면은 사천왕상과 틀리게 사천왕상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민중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각설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복장이나 내용 같은 것들은 얻어먹는 구걸하는 거지의 모습인데 머리 위에는 또 복숭아, 천도복숭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지금 건달바, 일반 건달바에서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건달바에서 불교의 지국천왕으로 옮겨가는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에 건달바, 각설이의 원형이 그려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기록으로 보는 각설이 연극설입니다. 이건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각설이가 역사적 기록이나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선시대 문인 송순, 1493년도부터 살았던 송순의 시조에 굶지 않고 먹으니 줄임을 모르고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그대로 각설이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시대 성종조 양성기의 둘째집에 자각개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각개걸자는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개걸, 얻어먹으러 다니는 무리들이 있다 해서 이게 시중에 너무 성행을 해서 이 자각개걸자를 좀 어떻게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 둘째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각설이의 기원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재호 판소리 사설집에 보면은 흥부전이나 박타령 또는 병광세가의 각설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병광세가 같은 경우는 각설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요. 지금 있는 각설들의 행태나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약 3가지 각설이에 대한 언급서를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각설이는 너무 하층민들이라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또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아주 파편적이고 작게 남아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역사적 기록 방식이나 문화적인 전승 방식 속에서 각설이의 연원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의 개보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뿐인 역사의 통일성을 해체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의 역사는 임금이라든가 지식층이라든가 당대의 그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괄되게 국사나 나라사나 세계사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일된 역사가 아니고 이름 없는 일반 민중들이라든가 개개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역사의 충의로 들어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일성, 그러니까 하나뿐인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국사면 한국사, 중국사면 중국사, 이런 하나뿐인 역사가 아니고 그 통일성을 해체하고 복수의 힘, 여럿의 역사들로 생성된과 동시에 과거의 근원을 신성화하고 절대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의 근원을 신성화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단군 건국신화가 있죠. 그래서 그 건국신화 하나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미를 정당화하던 주류의 역사체계를 벗어나서 현재의 문화적 힘을 통해 근원을 재해석함으로써 과거의 근원 역시 우연의, 그러니까 어떤 하늘에서 내려준 또는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큰 자연의 질서 속에서 얻어내는 거 아니고 우연히 얻어진 거고, 또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유의의 산물, 언어로 놀듯이 권력충들이 기록되었다, 이런 산물이라는 것을 밝히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도덕의 결과에서는 행위자와 행위 모델을 해체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행위자를 꼭 설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또는 밝혀질 수 있는 행위자를 선택하지 말고, 자, 각설을 치면은 품바는 김실화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김실화라는 이름 행위자가 나오지만 각설이를 만든 사람을 알 수가 없으므로 알 수가 없는 자체로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여기서 행위 모델이라는 것은 행위 모델이 이런 거죠. 여기서 품바로 치면은 김실화 선생이 각설이라는 전통 명익을 갖다가 서양의 햄릿 이론과 마당극이라는 시스템을 융합을 시켜서 만들어내는 이런 행위 모델이 있지만, 이 각설이 같은 경우는 이 행위 모델도 별로 없다는 거죠.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자나 행위 모델을 해체하고 각설의 연원을 바라보자, 이 도덕의 개보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지금 그 음악 연주자들이 있죠. 연주자들이 있고, 쭉 여기서는 북도 치고 장구 치고 뭐 퉁소 같은 걸 불고 피리 불고, 여기서 어떤 기타 같은 것도 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춤추는 무동이 나오죠. 무동. 이게 모양새가 보면은 완전히 각설이 모양새죠. 옷도 그러고 각설이 모양새. 그래서 이것도 각설이 연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병광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각설이 새 동무는 여섯 송장 묻어주고 하직하고 관 연후에 뎁뜨기 분을 내놓는다. 이 각설이라는 이름이 병광새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품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바가 각설이탕의 후렴구란 얘기는 후렴구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본사, 이게 그 타령이 쭉 나오고 아래가 품품품 또는 품바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성어라는 것은 장당구실을 맞추는 의성어라는 것은 품 하는 이런 파성어로서 나오는 게 품바였다. 그러나 지금은 품바 하면은 각설이라든가 또는 거린을 보통 야, 저 품바명 온다, 또 품바 타령 안 한다, 이런 얘기 다름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아래에 나와있죠. 얼 시구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요놈의 소리가 요래도 천냥 주고 배운 소리, 한푼 털기가 벌기가 땀난다, 품바가 잘한다, 이렇게 해서 의성어로서 또는 후렴구로서 작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설이 타령에서 품바가 타령의 흐름을 조절하는 의성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후렴구나 추임새 등 다양한 역할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후렴구로 쓰이고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파랑새 우는 정읍장은 사연이 서러워서 못 간다. 전라도와 남원장은 춘향이 그리워 돌아들고 눈물 많은 광장 사연이 서러워 못 간다. 품바바 품파바 바리바빠 에라 품바가 잘 떠논다. 이렇게 해서 후렴구로서 품바가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의성어와 후렴구로 사용되고 있던 품바가 김실화 선생이 본격적으로 품바라는 걸 하나의 각설이 타령에 비견되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김실화 선생이 그 고유명사로 품바를 정착시키게 된 배경은 이겁니다. 이 품바, 그러니까 아까 의성어로 쓰던 입방기라고 번역합니다. 입방기라고 하는 품바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풍자를 하는 몸짓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제시대라든가 또는 자유당 독재정권 시절 또는 공화당 박정희 정권 시절에 아부하는 걸, 그러니까 입으로 끼는 방귀, 방귀는 원래 항문으로 끼는 건데 입방귀라고, 입으로 방귀를 낀다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핍박받는 자 또는 피지배 계층,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 핍박하는 권력자한테 이런 식으로 비웃는 것. 이거 뭔 얘기냐면 차마 말로 비웃으면은 피해를 받잖아요. 억압을 받잖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말로 하지 않고 입으로 우리 보통 그러죠. 보통 이 경우도 마음에 안 들고 차마 말로는 못할 때 피 하듯이 이걸 좀 세게 이런 식으로 내뱉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울분이나 한을 이 품바 행위로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파열음 피를 보면은 우리 허파에서부터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가 이렇게 가두게 되죠. 가뒀다 한꺼번에 팍 터트리다 보면은 피읍 발음이 나요. 이렇게 이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열음. 그래서 폐쇄 개시, 폐쇄 지속, 파열. 그러니까 숨을 안에 쌓았다가 안에다 싸면 뭐가 돼요? 울분이나 한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 한 번에 터트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한이나 울분이 쌓였다가 나오는 어떤 구움, 이런 것들이 품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품바시대 상편, 하편 두 권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바라는 낱말이 생활어로 우리 곁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81년에 초연극, 연극 품바가 장장 11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공전의 히트를 쳐 현재 2,000회 공연을 기록하는 한편 레코드 테이프로 제작되고 잡지,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 수없이 오르면서부터이다. 그런데 이건 1992년도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2,000회가 아니라 뭐 10,000회도 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품바라는 낱말이 최초로 이렇게 김실화 선생에 의해서 정면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에 의해서 정면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품바 타령 책에 보면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품바 타령이 다른 민요와 다른 점은 타령이 시작되기 전에, 이게 시작될 때와 또 타령이 끝났을 때 반드시 품바라는 입방기가 또는 입장구가 들어가서 소리를 내가지고 시작과 끝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춥지도 않고나 좋았네. 허하 해놓으면 이래도 정승판서 자대로 팔도 감사마다 하고 도남분에 팔려서 각설이로 나섰네. 시리고 자른다. 품바가 자른다. 그런데 여기서 말로는 지금 품바 타령 하는데요, 우리가 구분 않고 쓰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타령, 또 하나는 각설이 타령, 하나는 품바 타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타령을 김실화 선생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겁니다. 장타령이라는 것은 나당 연합군에게 백제와 고구려가 망한 후에 그 후손 유민이나 후손들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도망다니거나 유랑을 하니까.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가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 장에 맞는 노래를 불렀다 해서 장타령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각설이 타령이라는 것은 광해군 시에 광해군의 폭정과 흉년으로 거린들이 많이 발생해서 유랑을 하게 되죠. 떠돌게 되죠. 그래서 그때 민중운동가이자 문학가인 허균 선생이 지은 홍길동전에서 그 각설하고 이 각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각설은 허균 선생의 창작이 아니고 중국의 고대 소설에서 나온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설이 배, 각설이 타령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품바 타령은 아까 앞에서 알아봤듯이 1980년대 광주 민중항쟁으로 죽은 희생자들의 원혼과 시민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김시라 선생이 연극 품바가 장기 공연되면서 품바 타령이란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김시라 선생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 일자나 한자 들고나 봐라. 1월이 성질도 빛어서 천지만물을 비춰주게. 사이에 상자 들고나 봐라. 상처갑자 동망성이 너희 중에 왕거이. 다섯째 모자 들고나 봐라. 오지가니 결과있네. 망고 공상을 달렸네. 일곱의 진짜 들고나 봐라. 7월 가문 담비에 농부들이 춤을 춘다. 아홉의 구자 들고나 봐라. 무박당한 내 신세가 주먹소리를 던져매고 산중으로 들어간다. 건넌내 남았어. 잠자 한 장이 남았구나. 십리백리 간 길에 정등님을 만나구나.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저기 들어간다. 뭐요? 경상도 창원당선이가 와버렸네. 아이고 먼 길 왔구만. 어서 오시오. 반갑소. 아나 가면 벌써 왔어. 멀리 왔어. 장구나 경주차 아따 이것들 아따 어디가 있네 어디가 있어. 경상도 창원 강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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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 허래 잘한다 잘한다. 시고 들어간다. 시고 들어간다. 어머나 좀 보여. 익산 전주 강릉도 와버렸네. 어서 오라. 다리를 가고 없고 둘째 집을 들어가 보니 항상 맞은 삽살개가 결사역으로 갔구나. 아하 개새끼도 갈색오네. 셋째 집을 들어가 보니 미련하게 생긴 친구 김치 한 폭 주고 가고. 넷째 집을 들어가 보니 혼자 사는
48년 해방의 기념일이 되었구나. 아하 품바가 자리한다. 아하 품바가 자리한다. 이 품바가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1980년대에 아직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자꾸 심화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억눌리거나 핍박받거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품바 타령을 품바를 통해서 하나의 베품 또는 나눔 또는 연대의 정신으로 또는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품바 시대, 책에서도 품바 시대인데요. 또는 품바 정신, 품바 학교, 품바 공화국 이런 많은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이 품바에 대해서 의와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연극사상 최초로 떠돌이 하충민 각설입회의 전통 연율을 무대화하여 마당극의 애연을 넓혔고, 자 이건 하나의 예술적 행위로서 애연을 넓혔고, 장기 공연 레파토리로 정착되었으며 1987년과 1993년의 미국 순회 공연, 1993년 일본 공연, 1997년 호주 공연 등 해외 공연도 가졌습니다. 1988년에는 한국 백상예술대상 등 특별상을 수상했고, 판소리처럼 1인 다역을 맡은 1인 배우와 고수가 벌이는 전통 연희를 현대화한 양식적 특성 이외에도 원작에 매이지 않고 매 공연마다 그 당대의 첨예한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한 풍자와 주공성 이 공연의 생명내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품바가 갖는 연극 품바가 갖는 의와 또는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작된 연극 품바는 김신하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극 품바는 하지만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고요. 요즘은 길거리나 난장 어디에서든지 보이는 게 난장 품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난장 품바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장 품바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국의 축제장에 가면은 품바 없는 축제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르신들의 칠순잔치나 팔순잔치에도 품바는 꼭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 각설이 품바와 관련된 책을 준비하면서 조사해보면은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품바가 약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600명이 또 완전한 예술적 기량이 있는 품바냐면 그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또는 본인의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고요. 본격적으로 관중들을 휘어잡으면서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프로로서 활동하는 난장 품바는 약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가 인터뷰한 무한 각설이 품바 명인대회 10대 품바 왕이자 왕중왕으로 선정되었던 고철동 품바, 본명이 고재영 품바죠. 이쪽 무안 출신인데요. 그분에 의하면은 본인이 하루에 소화하고 있는 품바 공연이 한 2회에서 3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약 한 300회 정도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300회인데 아까 우리가 150명 정도 전국에 프로 품바가 있다고 그러면은 1년이면 약 한 45,000회 정도의 품바 공연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김신하 선생이 꿈꿨던 품바 공화국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매 시간마다 2, 3회씩 전국 어디에선가 품바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품바 공화국이 실현된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품바가 지켜야 될 게, 난장 품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인데요. 지금 이런 대목입니다. 김신하 선생이 만드는 품바, 연극 품바에서 그게 앞에서 알아보기를 그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공연장에 나와 있는 관객에 따라서 또는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꿔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신하 선생이 지켜야 될 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목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 그 선영욱이라는 이분이 그 김신하 선생의 품바에 대해서 중원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무한일로 각설이 품바 원형 발굴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는 인자 장타령 같은 그건 기존의 거고 옛날에 있던 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쭉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바뀌는데 중간중간에 뭐 애드립이나 노는 거나 대사나 그런 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김신하 선생이 말하는 겁니다. 그 출연자 품바 출연자한테 네 맘대로 해라는 겁니다. 애드립이라든가 노는 어떤 행위라든가 우스꽝스러운 행위라든가 대사 같은 거 맘대로 하되 하지만 장타령만큼은 이 스타일대로 해주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장타령만큼은 이게 장타령이나 각설이 타령 기존의 이것들을 그거 하나만은 제대로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려되는 게 요즘 난장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는 각설이 타령이나 장타령 같은 게 없는 복장만 각설이 복장을 하고 각종 북을 친다든가 또는 현대 트로트 가요를 부른다든가 이러는데 이분들도 똑같죠. 하나의 그 품바나 각설이에 대한 예의로서 각설이 타령이나 장타령 하나 정도는 원형 제대로 좀 넣어주라는 얘기에 다름 아닌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죠. 현재 운이되고 있는 품바는 이미 상징 자본화한 김신하의 연극 품바는 물론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난장 품바까지를 포함해서 타령과 민담을 비롯한 각종 공연태들이 함께하는 연연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설이. 각설이는 그 시원, 그 역사가 무해문화, 무해가를 부르는 원효대사이든 또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라문교의 건달바이든 간에 이미 하나의 문화와 원형으로서의 역사적 근거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각종 공공문화 콘텐츠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설이와 품바라는 용어를 합성해서 명명한 각설이 품바라는 명칭은 그 하나의 문화 콘텐츠의 개발 담론이면서 또 각설이든 품바든 공연이 함께하는 이런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무안을 비롯해서 뭐 음성이라든가 고창이라든가 또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 각설이나 품바를 가지고 하나의 공공문화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로도 쓰고 있기도 하고 무안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번철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 각설이 품바라는 하나의 공공문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게 상당히 그 연극 품바에서 의미 있는 포스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했는데요. 여기 보면 인의예술에 나오죠. 인의예술의 기획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소극장 산악방이었고 충장로 2가 그리고 새마을 문고 전남 도지부입니다. 이게 어떤 포스터냐면은 일로에서 80년 12월 달에 초연을 하고 그게 이제 목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공연을 했는데 목포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광주에 있는 무인들한테 알려져서 광주에 있는 돌아가신 문병란 시인이라든가 막 이런 분들이 추동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최초로 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하나의 분기점인데요. 이 광주에서는 공연을 서울에 있는 태맨이라는 기획사에서 와서 이 공연을 보고 아 이거 된다. 이것은 먹힌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김신하 선생과 결합을 해서 하나의 그 서울로 진출하게 되는 공연의 계기가 이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여기 안에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공연된 연극 프로 품바 해서 1981년 12월 31일 에서 15년 동안 서울지방 및 해외 순회 공연 총 4,000여의 공연에서 4,000여의 공연 기념으로 지금 우리 김신하 선생님 보이죠? 4,000여의 공연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로 무한 각설이 품바의 발전과 담론 형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뭐 각설이라든가 품바라든가 또는 연극 품바, 김진아 선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짚어봤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무안에서 왜 각설이 품바가 우리 무안의 것이고 또는 우리 무안의 공공문화이고 또 축제를 벌써 10회나 했죠. 10회나 했고 앞으로도 우리 무안의 중요한 문화 예술 콘텐츠 중에 하나다고 하게 되는가 또는 하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안에서 이 각설이 또는 품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6년경입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약 한 15년 전이죠. 경실련 무안 국민회에서 일로 품바 찾기 사업을 실시를 했다고 그래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그래갖고 2007년도에 발긴대를 바로 갖게 됩니다. 아마 이 발긴대를 갖게 된 것은 이 일로 품바가 우리 지역문화의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다 이런 확신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바로 발긴대를 거쳐가지고 비영리단체 일로 품바 보존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바로 일로 품바 재조명 및 지역문화 발전 방향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백년 불교문화축제, 이걸 아마 일로에 있는 그 해산 백년제에서든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1회 일로 품바 명인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품바 발상지 지표조사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주 속도감 있게 나가죠. 근데 여기서 이런 속도감 있게 나가는 것은 물론 이 주최측들의 강한 자기 확신도 있었겠지만 이미 일로라는 이쪽 지역에 또는 우리 무안이라는 지역에 이 품바에 대한 그 오랜 역사나 또는 자양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폭제를 언론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담론이 시작됩니다. 전남일보에서 품바는 살아있다라는 제목으로 2007년 7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특집 기사를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07년 7월 19일에 부활하는 품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품바의 뿌리, 또 그 다음에 품바 살리기 운동 활발한 무안 해서 나오고, 천사촌은 거린촌인가, 이런 상당히 재미있는 질문이죠.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의 예술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김실아 못다 이룬 꿈 이렇게 해서 나오고, 또 연극 품바의 가치, 또는 그 일로 개발 청년회, 이 일로 개발 청년회는 당시 그 해산 연꽃방 중에서던 품바 대회를 일로 개발 청년회에서 주최를 했었기 때문에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품바 축제에서 배운다. 이때 음성 품바 축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로에서 벤처마킹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음성까지 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해왔다고 그래요. 또 양평 소나기 마을, 이것은 황순원 선생의 소나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의 마을로 구성한 데가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 과정, 이게 소설과 하나의 마을이라는 지역 공간이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 자, 우리로 치면은 각설이 품바와 일로 또는 무안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결합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벤처마킹한 사례겠죠. 그 뒤에 이어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연극 품바와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계속되는 품바 공연, 또는 무안군의 활성화 방안, 또는 연극 품바의 미래, 이렇게 해서 그 시작부터 끝까지, 여론부터 미래 비전까지 이 특집 기사에서 싹 훑어보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런 특집을 계기로 해서 많은 내용들이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무안 지역과 품바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미 아까 살펴봤듯이 음성에서는 품바축제라는 아주 전국의 대표 축제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죠. 큰 일을 하고 있었고, 또 고창 같은 데서도 단재희 신채효 선생이 그 병강세가 판소리 병강세가라든가 흥부타령에서 각설이를 이야기를 등장을 최초로 기록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창에서도 이미 품바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은 사실은 후발주자죠. 각설이 품바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 무안이 또는 일로 천사촌이 각설이와 연관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또는 그 역사와 연관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각설이 품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문화 행사를 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찾는 일에 상당히 오랫동안 몰두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은
사단법인 일로 각설이 품바 보존회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이게 각설이 품바 사업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또는 앞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미래 비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수립을 하려고 그때 일로 각설이 품바 보존회에서 기획 및 그 역사 연구 역할을 맡았던, 현재는 그 원광대학교 교수로 있죠, 우리 김대우 교수가 2011년 3월부터 4월까지 매 주간 6회에 걸쳐서 무한신문에 무한 품바의 뿌리를 찾아서 라는 특집 기사와 함께 또 인도 현지를 방문을 합니다.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품바의 뿌리를 찾아서 특집 기사로 이렇게 6회에 걸쳐서 연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지금 각설이 품바의 아주 오래된 역사를 밝혀내게 됩니다. 여기 봅니다. 자, 품바의 장소성과 인도 대승불교의 한반도 전래 경로.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인도 대승불교, 아까 그 건달파 얘기를 했었죠. 바라문교,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그 건달파에서부터 시작된 그 각설이의 연원이 인도 대승불교로 이어져서 그 대승불교가 우리 한반도로 건너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대승불교의 무안군 승달산으로의 전개 과정.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효대사라든가 해공대사라든가 이런 그 대승불교가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다가 어떻게 또 무안군으로 오게 됐는가, 무안 지역으로 오게 됐는가, 이런 전개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대승불교 토착과 몰락, 그리고 일로 품바의 탄생. 그래서 이 대승불교, 종교화되어 있던 대승불교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몰락화가 되고, 몰락화가 된 다음에 하나의 난장에 있는 장터로 어떻게 옮겨오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시대 후기에 중종 때 우리 그 옛날에 남창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로장이 우리 한국 최초의 시장 역할을 했다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로 품바의 활성화와 자원화 과제 해서 일로 품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를 자원화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뭔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대우 교수가 이런 그 인도를 뿌리로는 이 각설이 품바의 연원이 있구나 해서 인도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가지고 게스트 벵갈에서 인도 품바 바울을 만나다. 이 바울은 수행자입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설이 또는 품바가 원형이 바울이다. 근데 이 바울이 실제로 형태소나 행위소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생업을 하지 않고 모여서 살면서 유랑을 하면서 노래나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동량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설이나 품바가 거기 같죠. 그래서 사당패와 품바, 또 바울의 뿌리가 있을 때 해서 이 사당패라는 게 이 바울과 비슷한 우리 전통적인 유랑 연입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우 씨가 이렇게 약 6회에 걸쳐서 무한 품바 또는 무한 각설이의 연원이나 역사를 좀 더 폭이 좁게 내밀하게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런 결과에 의해서 된 게 지금 이런 겁니다. 약 무한 각설이 품바의 역사가 김대우 교수에 의하면 1400년 전이다. 또 일로 품바는 545년 전이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주장까지 이렇게 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주장들은 또 이제 이때 같이 일을 했던 그 목포대학교의 이은성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다 하는 데서 상당히 어떤 충돌되는 지점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게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의 기록으로서 정통적인 역사 담론으로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데 또 다른 그 어떤 신문화사적 관점이라고 해서 요즘 우리 무한인문학 아카데미의 출발점이 그거였죠. 통일되거나 어떤 하나의 중심 담론에선 역사가 아니고 밑바닥 하층민들이라든가 다수의 관점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는 관점에 의하면은 이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담론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만들어진 담론, 스토리텔링 된 역사가 우리 무한 품바 또는 무한 각설이의 공공문화 담론을 하는데 강력한 역사적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역사적 근거로 해서 약 한 12년 동안 무한 품바 명인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약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품바나 능력 있는 각설이들이 다 거기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설이 품바하면 무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결론을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은 어쨌든 이런 내용이 전선 형성이 됩니다. 담론의 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김대호는 각설이를 원천 소스로 창작된 예술 콘텐츠인 연극 품바를 각설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삼아.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하나는 김대호 교수도 그렇고 같이 여기 담론에 참석하고 있는 이은성 교수도 각설이는 뭐고 품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원료와 기원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품바를 김시라류 품바 등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각설이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 난장 품바가 나오잖아요. 또 김시라 품바가 있고요. 또 각설이가 있고 해서 이런 혼돈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품바와 각설이에 대한 이런 혼돈이 당시 무안 지역에서는 그 일반적인 상황 같아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여기에 관련된 문화 일꾼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혼돈이 각설이와 품바가 구분하지 않고 가는 혼돈을 겪게 됩니다. 무안 각설이 품바의 그 발전과 담론 형성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무안 지역에 가장 중요한 문화 콘텐츠 한 두세 가지가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무안 분청사기라든가 또는 무안 동학이라든가 또는 그 무안의 주요한 그 군사시설이 또 무안은 많이 있습니다. 각 네 군데의 봉수로라든가 또는 옛날 해군 본부가 있었던 대굴포라든가 또는 몽탄 전선창이죠. 몽탄 이산진이라든가 또는 이쪽 서남해의 중요한 해군 본부였던 임치진이라든가 다경포진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군사적인 요충지가 무안의 중요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우리 각설이 품바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자원이자 장점이자 그 앞으로 미래 가능성 있는 문화예술 자산으로서 내용과 그 가치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무안의 지역민으로서 자기 자긍심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각설이 품바 보존하는 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아래봤듯이 처음에는 그 일로 품바 보존회라는 게 2006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1회 일로 품바 명인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죠. 개최를 해가지고 일대 품바로 최민 품바가 선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제2회 전국 품바 명인대회를 해가지고 2대 품바가 남기세와 삼순이, 이름이 좀 그렇죠. 그런데 예명들입니다. 품바 예명들이고요. 그리고 이때 2007년도에 일로 재래시장에다가 공연장을 건립해가지고 상설 품바 공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일로 품바 보존회 창립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원 60명의 조순영 회장이 되고요. 여전히 3회, 4회는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 보면은 또 일로 품바 보존회가 이제는 이무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창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창립을 해가지고 회원이 약 100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1기 품바예술 아카데미 초대 원장이었던 MBC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나영진 선생님이 초대 원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21세기 천사사업단을 창설을 해서 노동부 사회적인 일자리 사업, 요즘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여전히 제4회 품바 명인대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부터는 상당히 사단법인이 되면서 우리 무안을 비롯한 서남권에 대단한 문화예술 단체로서 활동을 보이게 됩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무안뿐만이 아니고 무안, 신안, 한평, 장성까지 해서 매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사촌, 본격적인 극단, 전문 극단을 창작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해산 백년지 품바 상설 체험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5회째에는 지금 4회까지 품바왕이 되었던 분들 중에서 다시 왕중왕을 선발하는 큰 대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궁철주 선생이 왕중왕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품바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고요. 또 2011년은 재밌습니다. 이때는 창조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지역을 어떤 창조적인 문화예술 행위로서 지역이라는 공간을 바꾸자 하는 상당히 국책사업이죠. 한 12억 정도 되는 이런 큰 사업을 맡게 됩니다.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계속 20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걸쳐서 7대, 8대, 9대 품바까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고 2016년도에는 그 10대 왕중왕 예명이 고철동이죠. 고재영 선생이 왕중에 뽑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무안군에서 드디어 각설이 품바를 본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각설이 품바 전승관 건립 약 22억 정도 해서 만들게 되고 전남 도립국악단의 특별 초청 공연으로 남도 토요공원에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2017년에는 무안 각설이 품바의 자원화 사업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서 무형문화재 등록을 드디어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그 무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품바 버스킹 공연도 하게 되고요. 또 무안 연꽃축제 및 개펄축제에서 각설이 품바 연인놀이를 공연하게 되고요.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을 드디어 착공을 합니다. 일로 품바 공연은 지금 현재는 완공이 돼가지고 개관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또 그 품바 1979라는 연극 품바 40주년 기념 공연을 일로 다목적 회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2018년까지 하러 왔고요. 2019년, 2020년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앞에서 지금 그 명칭상의 혼돈이 있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명칭상의 혼돈의 핵심을 짚어본 이겁니다. 사실은 앞에 전남일보의 기사라든가 또는 우리 김대호 기자의 무안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는 또는 무안군 주민들은 연극 품바는 선호를 하는데 각설이라는 명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연극 품바는 하나의 세련된 예술 형태로 나와 있는 형태고 각설이는 동양치, 거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설이를 이렇게 좀 배척하는 논리가 상당히 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품바하시는 분들도 연극 품바하시는 분들도 각설이는 우리와 다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이 연극 품바를 우리 무안군의 공공문화사업으로 올려다 보면은 연극 품바의 역사나 연원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무안과의 연관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연관을 따지다 보면 연극 품바는 결국 각설이로 연결되고 그 각설이는 그 역사나 내용이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설이 없는 품바가 없고 품바 없는 연극은 있을 수가 없는 불가분성이 생기게 됩니다. 공공문화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명칭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등장을 하게 돼가지고 뒷부분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무안 각설이 품바의 무형문화재 등록과 이제 무형문화재 등록 문제죠. 근데 여기도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또 명칭 제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다 워크숍을 무안군 주최로 해서 지난 2017년 2월 25일에 그 워크숍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 발제에 보면은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실무 절차가 있지만 무안 각설이 품바의 기원 설정 이 내용이 있고요. 무안 각설이 품바의 명칭 제안 이런 그 발제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론을 해서 여기서 명칭을 제안을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무안 각설이도 아니고 무안 품바도 아니고 무안 각설이 품바로 가자 묶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승관 이름도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이렇게 해서 명칭이 제정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무안에서의 각설이 품바 담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결국은 무안 각설이 품바라는 명칭으로 가자 이렇게 했다는 명칭 제정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설이 품바와 관련 조사를 해본 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원 설정의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바라문교입니다. 바라문교에서 구연자는 건달바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는 걸식을 하는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에는 하나의 음악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천왕상에서 보면은 지국천왕이 이렇게 그 비파라든가 기타 같은 걸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연성은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수행하는 행위고요. 이것은 하나의 문화 원형 행위로 볼 수 있고요. 이 문화 원형에서 이제 진행이 여러 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불교로 와서 대승불교, 밀교에서는 이거 이제 밀교에서는 여기서는 신,
구, 이거 몸신자죠. 그 다음 입구자, 구, 생각이죠.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패나 작법무의 원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라서는 탁발, 동량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예문화 연불로 발전을 해도 문화예술 측면에서는요. 그리고 수행이나 포교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해서 해탈이나 구원의 행위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통문화로 와가지고는 각설입회가 뒤도 나옵니다. 자, 각설입회가 사회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얻어먹는 걸식행위를 하게 되고 각설이 타령이나 각설이 춤을 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해주냐면은 축원, 어떤 복을 빌어준다든가 또는 어떤 흥미로움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의 기복을 얻어주고 적선이나 배품의 정신을 나눠주게 됩니다. 각설입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서당패라든가 이런 데서는 연행화를 본격적인 예술이나 행위를 하게 되죠. 전통연희로 기능이 되고 이제 관객들의 흥미를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각설이하고 좀 틀리죠. 각설이는 이 흥미도 있지만 이런 축원 기능을 하게 돼요. 축원. 근데 여기는 남사당은 축원보다는 흥미 중심이 되고요. 또 개인의 복락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김실화 선생이 나옵니다. 김실화 선생은 이런 각설입회에서 흥행화, 연극으로 만듭니다. 흥행화, 연극 흥행하는 거죠. 그리고 품바 연극을 만들고 여기다가 시대정신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시대정신 담아내고 5.18이라든가 인권의식을 자기는 구현하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김실화에도 계속 시도가 됩니다. 아까 이 건달빠라는 문화 원형에서 송기숙 선생 같은 경우는 소설 암태도를 쓰면서 여기다 남사당패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소설로서 완성화돼갖고 시대정신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송기숙 선생 말고도 여러 명의 예술가들이 시로도 쓰고 또 소설로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공옥진 선생 같은 경우는 무용에서 풀어내기도 합니다. 무용에서 병신춤이라든가 동물춤을 전통춤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해방, 또 예술 세계를 현대예술로 확충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문화예술에서, 본격예술에서는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 공연, 대중예술을 이렇게 해서 어떤 본격예술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대중예술은 흥미를 중지시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난장품바들 있죠? 난장품바 같은 경우는 연행화에서 각설이 품바로서 흥미를 중지시키는 연행 행위를 펼치게 됩니다. 자, 이 끝부분에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공공문화사업에서는 이 건달바에서 시작된 이 쭉 이런 문화 콘텐츠와 과정을 거쳐온 걸 각설이 품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공공화시키고 공공사업화로 만들어서 공공가치를 중지시키자 해서 우리 국민민복,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복스러움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공공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제가 각설이 품바의 기원에서부터 지금까지 활용성을 진행되고 있다 해서 하나의 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 또는 그동안 흘러내려온 과정들은 좀 짚어볼 수가 있었겠죠. 자, 하나의 역사에서 공공문화적인 창달까지 흘러오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설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를 할 때, 문화적인 행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역사적 근거나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을 경우는 금방 흔들리고 가벼워지고 버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무안군에서 하고자 하는 각설이 품바는 인도 바라문교의 건달바를 문화원형으로 해서 그 건달바가 이런 행위소를 가지는 거죠. 음악을 통해서 일반 민중을 즐겁게 하고 또 안 좋은 악기나 악신들을 막아주고 또 수행을 하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밀교와 대승불교로 들어와서 그게 이제 사천왕상, 부처님을 지키고 동방의 제석천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동방지국천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 있는 지금도 절에 사천왕상 중에 있는 사드천왕이 그 신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오다가 불교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대승불교가 되고 신라의 원효대사라든가 해통, 대한대사의 대승불교로 연결되고요. 또 그것이 고려의 자각계결자로 연결되고 이 자각계결자가 각설이와 각설이 타령으로 역사적으로 개성이 되고 또 그 각설이가 현대로 들어와서
김실화의 연극 품바로 이어지고 그 김실화 연극 품바가 다시 난장 품바로 해서 우리 품바 공학을 이루게 되고 또는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음성이나 거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무안에서도 이걸 하나의 공공문화사업의 원천 소스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현재 공공문화 콘텐츠로 이걸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옷 같은 입에 구슬 같은 말이 곰실곰실 강설이 타나고 나간 게 이 바가지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적선해 주시면 날이면 날마다 비단저고리 치마에 명실라정 같은 꽃반처럼 가정 두루두루 평안하오실 때 이 각설이 귀찮다 마시고 각설이 타령 한번 들어보소!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도 않대. 실도 실고 들어간다. 분바하고 들어간다. 지비장터 담양정 쌍놈이 많어 못 보고 아이고 대고 곡성장 상포 많어 못 보고 방구통탕 구대장 냄새 나서 못 보고 한창 순천장 백천이 많어 못 보고 배불렀다고 창장 숨이 차서 못 보고 다 죽었다 나 혼자 춘향이 그리워 못 보고 무한장구 무한에 목풍 포르러 돌아든다. 내장 차장 다 보아도 무한장이 정장 무한장이 정장이다. 며느치 전에 들어서 내가 차지가 내 차지 독전이라도 들어서면 검은 차지가 내 차지 담배에 들어서면 찌그러 담배가 내 차지 머루 전에 들어서면 것이랑 어루가 내 차지. 뭘 자꾸 뒤차지 하는겨? 응? 네 차지야? 엄마 삐졌는갑네. 아따 못 삐져버려. 아따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그냥 자랑 조금만 해보려고 가나다라 마바사 한글 공부에 하늘 참 따지 흠성 그냥 엄먼풀이를 그냥 날밤을 샘선 해왔는데 옆집 불구하고 한번 딱 해볼란 게 박수 한 번만 쳐주시오. 가마. 깨순아. 에이, 나도 말이야 어쩌면부터 그 한글풀이 공부를 조금 했는데 나 옆에서 좀 붙으면 안 되겠는가? 아이 진짜 한 거요? 했어? 그래 그러면 에이 참말라. 근데 끝까지 해야 한다잉. 까지 허재. 큰 소리로 해야 해요. 기억, 니은. 같이요. 같이. 잘해야지. 크게 하게, 크게. 크게 해요. 크게. 이 정도 봉쇄 크게. 됐지? 장단 걸어놓고 장단 걸고. 아이, 쉬고 들어간다. 분바하고 달려간다. 잘 쉬고 들어간다. 엄벌풀이가 들어간다. 가나라라라사 이제구나 기억 니은 대걸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 살았던 가야 가이암열 이래 봄이 거리없이 되었구나 공효구규 고생하던 우리 님이 구원하기가 짝이 없네. 나야 너냐 나니 등에 손질하여 승급한 장치를 타고 발도 강산 유람할까. 너뇨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이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원하셔야 너니 없이 떨어진다. 거교두주 도장 늙은 몸이 다시 접기는 어려워라. 날아가는 원앙새야 너와 내가 짝이로다. 너로 장화는 이게 유지돼 저처에 있건만은 마마보며 맞아 입에 내 생각이 또 나오나. 입에 생각이 또 나무는 공부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어. 난 공부 싫어. 아이고야, 공부는 어려운 것이야. 아직도 멀었어 이거사. 사사셔셔 하야 허여까지 허여한단 말이오. 이러지 말고 말이야. 나머지는 네가 좀 내가 공부 좀 도와주겠어. 혼자 하는 거? 부탁해. 전장 부탁하네. 공부 어려워. 아따. 못하겠어. 우리 조상님이 밥그릇이 그냥 머리박에 탁 들어앉은 게 그냥 팽글팽글 잘 따라갈게요. 그러지? 아이 그러고 잘 어울린다. 음에 우리 조상님들은 천자 부릴 때 그냥 요 돌멩이로 박자를 그냥 딱 맞췄다 한디 나도 오늘은 그냥 이 돌멩이로 그냥 박자를 한번 딱 맞추면서 천자 부릴 해봐야 쓰겠구만. 잘 들리요? 아이고 아이고 난리네. 자 시작합니다. 잔디는 정막은데 왕지는 무상하다. 우에 열반에 하지천 적시는 생출한데 만물의 정상까지가 중풍 3월에 모시죠. 압록강가 두만강가 고대 광실 높은 길은 살기 좋다. 잘한다. 집중. 아이고 까먹었는 갑이 얼른 생각해라. 아따 어쨌거나 이렇게 사람이 그냥 만화본 게로 긴장을 해버려갖고 까불어버렸네. 이거 아따 모르겠다. 미생이 들어와 술 부어라. 순양이 들어와 잔 돌려라. 넘쳐나 한다 기분주 하도 낙서 잠깐 봐라. 이러니 성성별이 정는 입을 품에 안고 개의 잠깐이 웬말이냐.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 가마 못 먹고 서리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간다. 각설이 연희놀이의 타령은 이런 점들은 또 하나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건데요. 우리 무안의 특성입니다. 김신하 선생이 기존에 있었던 각설이나 각설이 타령을 품바로 이렇게 창발시켜냈던 힘이 보면은 앞전에 우리 무안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창극의 시조였던 강용환 선생이 얘기했던 대목과 맞물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강용환 선생이 창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국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를 참조해서 우리 판소리를 가지고 서양 연극과 결합시켜서 창극을 만들어냈듯이 김신하 선생도 우리 마당극과 또는 각설이 타령과 서양의 정통 연극, 햄린 연극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연극 분발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창발했죠. 또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 강용환 선생의 자제분인 김태용 선생도 저 부산 쪽에 경상도에 가셔서 가야금 새로 유파를 융합시켜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목포대학교 이윤성 교수는 우리 무안에 갖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 DNA 원형 인자가 아니냐 이렇게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무안에서 이런 가지고 있는 문화 DNA 문화 인자로서 우리 유전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일도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맞물려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선배들이 했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처음 나타났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누더기 차림에 찌그러진 깡통을 든 모습인데요. 진득한 입담도 여전합니다. 경계 오메 상감마마 서원이 만극 하나에다 오메 매형 고마워. 오늘 저녁 꼭 임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시작한 품바. 품바가 누더기의 옷을 벗으려는 걸까요?
지난 7월 무안에 자리한 한 공연장. 전국에 내노라 하는 각설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전국 각설이 품바 경연대회. 그 두 번째 왕중왕을 뽑는 예선 첫날.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인사도 나누고 참가 신청서도 잊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남양주. 혼자 혹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전국을 돌아다니는 품바.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만능입니다. 최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최고 어울리는 문장.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각설이 정규직 분장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는 사람은 즐겁지만 하는 사람은 긴장되는 법.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베테랑 품바들도 경연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는 제외한 금액 나머지 세 사람 점수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초들의 서름, 바닥에 있는 문화를 한번 살려보자. 그 뜻에서 품바 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계기도 많이 됐고 그런 계기가 지금 오늘까지 10회째 오지 않는가.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놀 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놀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품바의 하이라이트, 푸닥거리가 시작됐네요. 정신을 쏙 빼놓는 장단과 익살스러운 몸놀림에 흠뻑 빠져드는데요.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품바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무대 위에 올려지는 30분 분량의 잘 짜여진 공연. 자, 이제 남은 것은 심사와 결과 발표뿐. 어떤 기준으로 본선 진출자가 정해질까요? 품바는 서민들의 예한을 그리는 문화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가자들에게서 풍자하는 것, 희극화하는 것, 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품바를 더욱 널리 알리고 되살리려는 움직임은 대회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8월의 어느 날, 무안 연꽃 축제장에서도 품바 알리기가 계속됐는데요. 축제장 한편에 품바 버스킹 존을 마련하고 품바 공연과 체험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체험 중에서도 품바의 상징과도 같은 누더기 옷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의상 체험이 단연 인기네요. 각설이라고도 불리는 품바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조선 최초의 지방시장인 일로장에서 등장합니다. 타령의 장단을 맞추고 흥을 돋우는 새로운 형태의 거린이었죠. 무안 일로가 품바 발상지라고 하는데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 와서 처음 알았어요. 시그시그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국의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도 일로에서 품바가 시작됐을까? 궁금증을 안고 품바 발상지를 찾았습니다. 일로에 품바가 등장했다고 기록된 것은 훨씬 전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품바는 무안군 일로읍 의산리 888번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흉년의 배를 굼던 수많은 거린들이 모여들어 함께 동냥을 하고 함께 나누며 지냈던 곳. 가장 가난하면서도 가장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해 천사촌이라 불렸는데요. 이러한 천사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것은 시인이자 극작가인 고 김시라 씨였습니다. 일로가 고향인 젊은 예술가였죠. 1980년 5.18 이후로 김시라라고 하는
탁월한 연출가에 의해서 품바라고 하는 이제 극이 생기게 된 것이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일로에 천사촌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 가장 큰 천사촌이 있었어요.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항상 그 거린들하고 뭐 아저씨처럼 삼촌처럼 이렇게 지냈어요. 연극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품바는 1991년 김시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부인 박정재 씨. 끝까지 시간 없어. 자, 등장. 그녀는 남편이 만든 극본이라서가 아니라 품바가 가진 가치와 생명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품바를 놓지 못합니다. 정말 품바의 매력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작품의 매력은 음악이 있기 때문에 한국형 뮤지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울분과 하늘, 웃음과 해악으로 위로하고 더 나아가 치유하는 품바. 그러한 품바에게 유난히도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산에 사는 오주희 씨 역시 그중 하나죠. 무안에 품바 교실이 있어갖고 그 전수 과정을 수업받으러 가고 있어요. 1교시는 오동팔 강사님의 가락 시간. 먼저 강사님의 시범을 본 다음 함께 배워보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신명을 부르는 화려한 손놀림. 이어서 엿가위 시범까지. 이것이 품바다. 정통 품바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가슴속에 맺힌 것들이 좀 풀어져요. 풍자와 해악만큼이나 나눔과 봉사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품바. 제1대 품바 왕중왕전에서 장원을 차지한 남궁철주 씨 역시 그 메시지에 반해 품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27년 전에 한평에 있는 시온원 고아원을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즐겨주려고 이렇게 깡통을 두들고 연탄재를 묻히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봤으니까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지께 큰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명 대신 품바, 각설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더 익숙하다는 남궁철주 씨. 오병대 우리 사람이 대왕 제비마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자, 그럼 이쯤에서 1대 품바 왕중왕 남궁철주 씨의 뒤를 이을 2대 품바 왕중왕의 얼굴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아직도 우리가 각설이 타령을 입에 되낼 수 있는 것은 몇 안 되는 품바 덕분인데요. 전국의 품바는 6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관객을 휘어잡을 수 있는 품바는 100여 명 남짓. 한바탕 타령과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웃음을 주면서도 슬픔이 있는 곳에선 같이 슬퍼하는 것.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이 바로 품바입니다. 진짜 그거 맛있지? 헤헤 한바탕 놀아보세요. 각설이는 단순한 거린이 아닌 내 이야기를 대신해주는 대역배우인 셈이죠. 너무 좋은 거 재밌었어요. 네, 무한 축제 화이팅! 차numero 2번 고대영 호텔포. 품바 경연대회 8대 장원이자 무안에서 활동하는 고재영 씨가 제2대 품바 왕중왕에 올랐습니다.
운이 좋은 것이지. 다 요거는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요. 사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재능 기부라고 해야 되겠지. 네.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나도. 조그마한 시장 바닥에서 타령을 하는 나도. 모두 각설이 품바입니다. 판을 벌이는 장소는 달라도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누빌 데도 없는 누더기 옷. 우리네 이웃들의 삶에 한과 애환이 사라지고 흥과 기쁨만 남게 되는 그날. 깡통과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렵니다. 우리 무안의 정체성을 찾는 대목에서 나왔던 겁니다. 뭐냐면 우리 무안이 그전에 삼면이 물로 돼 있어가지고 물안골로 불렸다. 물안 또는 물량물로 불렸는데 이 물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물 안에 또는 물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갯벌처럼 어쩔 때는 물이 들었을 때는 바다가 되고 또 물이 빠졌을 때는 갯벌이 되고 해서 그 물과 육지가 왔다 갔다 이질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살아남는 것들의 생명력 또는 생명이 갖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것들이 속살은 부드럽지만 겉에는 껍질이 있고 그래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한 속성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이 들어오면 물을 받고 물이 빠지면 육지 것이 되고 하는 이런 개방성 내지 수용성인데 아까 같이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맞붙이려면은 이런 개방성이나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 서남권 여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그 박정희 정권 이후에 우리 한국의 근대화나 산업화 과정에서 그 많이 낙후돼 있죠. 소외되고 낙후돼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꽉꽉 뭉쳐있는 이런 폐쇄성 내지는 한 우물속에 갇히게 되어 있는 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적인 융합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면은 아까 말하는 개방성이나 수용성 원래 우리 무안에 살고 있는 우리 무안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개방성과 수용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려낼 필요가 과감하게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각설이 품바를 아시나요 해서 전남일보에 썼던 것들입니다. 썼던 내용인데요. 맨 앞에 대목 이런 대목이 재밌습니다. 제가 그때 각설이 품바대에 참석했던 각설이 품바 한 분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남들이 실은 겉으로 보기는 창피할 수 있을 정도의 각종 몸짓이나 그 야한 이야기라든가 그 하충민, 천안, 거지, 동양치 활동을 하는데 이걸 왜 하게 됐는가 아주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각설이 품바를 하게 됐습니까? 해서 그 질문 인터뷰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이 대목이 있어요. 각설이 품바를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각설이 품바가 아니면 죽을 것 같기도 했어요. 언젠가 각설이 공연을 보다가 갑자기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각설이 품바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상당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각설이 품바가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든가 또는 너만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온몸으로 전율을 느낄 정도, 이게 자기 해방되는 거죠.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어떤 속박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전율을 느낄 정도의 해방을 시킬 수 있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고 있다 해서 상당히 이건 예술적인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 예술에서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예술일 수 있겠구나. 겉으로 포장된 고상하고 품격을 찾고 기품 있고 차별성을, 일반 민중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민중 속으로 푹 잠겨가면서 자신을 하방시키고 가장 낮은 데 위치하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해방감, 이것이 각설이 품바의 해방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시를 쓰는 입장에서 단순한 하나의 공공문화의 어떤 매개체나 뭐 텍스트나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대단한 그 예술적인 자기 정체성이 각설이 품바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칼럼을 쓰면서 맨 선들다 이렇게 배치를 한번 시켰었습니다. 들어가요! 얼씨구! 전통 맥을 이니까 좋은 일만 많이 하시고 일로까지 각설이 보는 게 뭐예요? 각설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도시에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재밌어. 자라 들어간다. 아 너무 좋았어. 기분 좋았어. 그래 듣다 보면 내가 너무 재밌어서. 재밌죠. 예스럽고 신나고. 무안의 각설이 국가 지정 문화재를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 각설이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면면이 이어온 우리 민족의 문화 예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화가 대대손손 이어가서 우리의 정서를 더욱 행복하고 맑게 만들 수 있는 문화예술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모두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평화의 날개짓을 펼치오니 하늘과 땅과 모든 생명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밌네요. 경험하지 못한 거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봤는데 돌림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굉장히 예술적이고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 넘어지고 멋있어. 각설이가 재밌어요. 활성화가 되어서 현대 예술에 큰 몫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각설이 품바를 아시나요? 그래서 그 진면목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게 천사천 각설이 김실화의 연극 품바로 세계를 울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은 이건 제가 이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짧게 해서 지금 다 무안 국민들이잖아요. 저는 무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 중에 중요한 측면이 이 각설이나 품바에 대한 애정이 진짜 강해요. 무안에. 그래서 같이 이건 지금 제가 말한 건 저의 의견이고 여기 오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각설이 품바에 가서 논의를 좀 하는 걸로 약 한 50%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비대면 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무안인문화 아카데미에서 지금 저 유튜브라든가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 카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는 의견을 올려주시면은 거기서 또 제가 실시간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